지연아, 이건 아니지.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괜찮다지만 날 하인처럼 부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어머니, 하인 취급이라뇨? 바빠서 부탁한 것뿐인데요. 병원 스케줄이 얼마나 빠듯한 줄 아세요? 바쁜 거 알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왔어. 하지만 넌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더 나가서 날 부리다시피 하지 않았니? 그렇게 힘드셨으면 말씀하셨어야죠. 어머니가 괜찮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괜찮다고 했던 건 가족이니까 도와주고 싶어서였어. 하지만 이젠 내가 가족인지 하인인지 모르겠어. 너희는 내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있니? 어머니, 지금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다면 사과드릴게요. 그런데 저도 제 일 때문에 힘들어요. 너도 힘들겠지. 하지만 이제 나도 나 자신을 돌아볼 거야. 나를 하인처럼 부리는 이 집에서 더 이상은 못 지내겠구나.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돌고 도는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의사 며느리가 하인 취급해서 복수해버린 어머니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오래된 골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평생을 바쳐 새 아이를 키워온 이순애 씨는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찬바람을 맞으며 시장으로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랐고 가게로 돌아와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매일 쌓이는 피로 속에서도 자식들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거지통에 손을 담근 채로도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순애 씨의 마음은 마치 복잡한 실타래 같았습니다. 기뻤지만 동시에 이제는 내가 쉴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와 함께 자식을 떠나보내는 막연한 서운함이 교차했습니다. 아들보다 몇 살 어린 며느리 윤지연 씨는 대형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지연 씨가 깍듯이 인사하며 어머니, 제가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을 때 순애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는구나. 라며 흐뭇함을 감추지 못한 채 앞으로 며느리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순애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조금 더 신경 써야지. 이제는 아이들만 잘 살면 나는 괜찮아. 그렇게 그녀는 새로운 가족을 위한 각오를 다지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처음 며느리 윤지연 씨가 집안에 들어왔을 때 이순애 씨는 그녀가 바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지키며 가족들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병원에서 고된 하루를 보내고도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라며 순애 씨의 손을 꼭 잡는 며느리의 모습에 순애 씨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안심이 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주말마다 작은 선물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순애 씨가 좋아하는 차 세트를, 때로는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신발을 사오며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병원 환자분들한테 추천받았어요. 발이 편하실 거예요. 이런 며느리의 마음 씀씀이에 순애 씨는 감사함과 함께 우리 아들이 정말 복이 많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애 씨는 지연 씨가 바쁜 직업 때문에 집안일에 많은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며느리가 편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직접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고, 저녁이면 지연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식탁에 올려두었습니다. 설거지며 빨래까지 도맡아 하면서도 순애 씨는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바쁜 사람을 위해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며느리가 힘내서 일할 수 있다면 나도 힘이 나. 심지어 지연 씨가 밤늦게 퇴근한 날에는 순애 씨가 문 앞에서 기다리며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곤 했습니다. 지연아, 오늘도 힘들었지? 얼른 들어와서 씻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셔. 이런 순애 씨의 따뜻한 돌봄은 며느리가 진정한 가족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순애 씨는 늘 자신을 희생하며 가족을 우선시해 왔기에 며느리를 위한 이런 배려 또한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가족이 화목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소망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편안하게 일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니까. 그렇게 순애 씨는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 윤지연 씨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일이 바빠 힘들다는 말을 하며 집안일을 못 돕는 것에 미안해하던 지연 씨는 점차 그런 미안함을 표현하는 대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 씨는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에 제 옷 좀 다려주실 수 있죠? 제가 너무 바빠서요. 그 말에 순애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리미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묵직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도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쉬지도 못했는데. 며칠 뒤에는 주말 아침 지연 씨가 순애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주에 병원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요. 설거지며 빨래는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어머니는 집에 계시니까 괜찮죠? 지연 씨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은 순애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순애 씨는 힘겹게 웃으며 그래. 내가 할게. 라고 답했지만 그 순간부터 자신이 단순히 집안일을 전담하는 사람으로 전락한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연 씨의 태도는 더 무례해졌습니다. 설거지가 조금이라도 밀리면 어머니, 이런 건 바로바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지적했고 집안 청소가 끝나지 않은 날에는 제가 어떻게 쉴 수 있겠어요? 라는 말로 순애 씨를 무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면 지연 씨는 가족 모임의 준비를 순애 씨에게 모두 떠맡겼습니다. 어머니, 명절 음식은 어머니 솜씨가 최고니까 다 맡길게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요. 지연 씨는 간단한 요리를 도울 법도 했지만 순애 씨가 혼자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만들 때조차도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거나 전화 통화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가족 모임에서 찾아왔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차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도 지연 씨는 손님들 앞에서 우리 어머니가 집안일은 잘하셔도 정리는 조금 부족하세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순애 씨는 자신이 가족들 사이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하인 같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운함이 일렁이며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는 물론이고 명절이 다가오면 이순애 씨의 하루는 더더욱 고단해졌습니다. 평소에도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하던 순애 씨였지만 명절에는 상황이 한층 더 심각해졌습니다. 며느리 윤지연 씨는 명절 준비가 시작되기 전부터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명절이 되면 병원도 바쁘고 피곤해서요. 음식 준비는 다 어머니가 해주시면 좋겠어요. 순애 씨는 전날부터 시장에 가서 온갖 재료를 사들고 왔습니다. 무겁게 들린 장바구니가 손가락을 파고들어 아플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것도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이야.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밤늦게까지 재료를 손질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명절 아침이 되면 부엌은 온통 순애 씨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전을 부치느라 기름이 튀고 탕국을 끓이느라 김이 가득 찬 부엌에서 순애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바삐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국이 좀 짜요. 간을 다시 보시는 게 좋겠어요. 지연 씨는 부엌으로 들어와 음식 맛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순애 씨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아무 말 없이 국에 물을 더 넣었습니다. 모든 음식 준비가 끝난 뒤에도 순애 씨는 제대로 앉아 쉬지도 못했습니다. 가족 모임이 시작되면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떨어진 음식이 있으면 바로 보충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애 씨의 고생은 가족들 사이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며느리 지연 씨는 식탁에 앉아 음식이 차려지기를 기다리며 다른 가족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가족 모임 중 지연 씨가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음식 준비를 너무 잘해 주셔서요. 저야 그냥 앉아서 편히 있어도 되겠어요. 가족들은 그 말을 듣고 웃었지만 순애 씨의 마음은 서글펐습니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식탁 옆에서 순애 씨는 여전히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며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 찾아왔습니다. 지연 씨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음식 종류를 조금 더 다양하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런 명절 음식 말고 좀 색다른 게 인기잖아요. 그 말에 순애 씨는 무언가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묵직한 서운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 억누르던 감정들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명절이 끝난 뒤에도 이순애 씨의 마음에는 무언가 무겁고 꺼림칙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땀을 흘리고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했지만 자신이 가족들 사이에서 하인처럼 취급받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절 이후 며칠 동안 그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애 씨는 이른 시간부터 또다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음식물과 쌓인 그릇을 닦으며 그녀의 손길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싱크대 위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서 있던 순애 씨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이 집에서 나는 뭘까? 그녀는 자신이 그저 가족들에게 편리한 존재, 필요할 때 쓰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 씨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화면 속 드라마에서 한 여성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왔고 그 말이 그녀의 가슴 속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며칠 뒤 순애 씨는 큰 결심을 하고 작은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방문해 자신이 살 수 있는 작은 방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좁지만 깔끔한 원룸을 소개해 주었을 때 그녀는 그 방을 둘러보며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여기서라면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 아무도 나를 부리지 않을 거야. 결정을 내린 뒤 순애 씨는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이제 여길 떠나려고 한다. 작은 방을 하나 얻어서 얘 힘으로 살려고. 순애 씨의 말에 며느리와 아들은 깜짝 놀라며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했나요? 라는 아들의 말에도 순애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시고 안 모시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날 밤 짐을 싸던 순애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고 잠시 멈췄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한숨을 내쉰 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 해.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그녀는 짐을 모두 정리한 뒤 자신이 선택한 작은 방으로 떠나며 새로운 삶을 향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순애 씨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뒤 그녀의 부재로 인해 집안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윤지연 씨와 아들은 순애 씨가 집안일을 모두 맡아 해준 덕분에 얼마나 편안한 생활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청소와 빨래가 하지 않은 채로 쌓이기 시작했고 설거지가 미뤄진 채로 싱크대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며 지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지연 씨는 부엌에 내려가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깔끔히 정리된 반찬 대신 여기저기 흩어진 재료들만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을 땐 항상 따뜻한 국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출근 준비로 바쁜 와중에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느라 지각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일과 병원 일이 겹치면서 지연 씨의 스트레스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환자들을 돌보며 정신없이 바빴고 퇴근 후에도 쌓여있는 집안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래가 제때 되지 않아 입을 옷이 부족해지고 청소가 미뤄지면서 집안 곳곳이 지저분해진 모습을 보며 지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유난히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온 지연 씨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그날따라 더욱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거실에는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고 부엌은 미처 처리하지 못한 설거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걸 다 하셨구나. 내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며칠 뒤 지연 씨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 내가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 남편도 어머니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다시 돌아오시라고 말씀드리자. 지연 씨는 순애 씨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부족했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희가 잘못했으니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러나 순애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기로 했어. 내가 없는 동안 너희도 잘 해보길 바란다. 그 순간 지연 씨는 어머니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 씨는 순애 씨가 했던 일을 이해하며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내린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이순애 씨의 단호한 목소리는 윤지연 씨에게 깊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다. 너희도 알아서 살거라.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순애 씨가 오랜 시간 눌러왔던 감정과 결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지연 씨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속에는 예전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순애 씨는 새로운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작은 원룸은 크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공간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끓이며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진짜 내 삶이구나. 그녀는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거야. 새로운 이웃들과의 만남도 순애 씨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원룸 건물에 살고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이웃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시장을 보러 다니는 등 소소한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과 함께 차를 마시며 웃음을 터뜨리던 순간 순애 씨는 비로소 마음속 깊이 쌓였던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반면 순애 씨가 떠난 집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설거지와 청소, 빨래를 해야 하는 윤지연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주말이 되어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쌓여있는 집안일에 허덕이며 그녀는 과거 어머니의 희생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매일 해내셨을까? 지연 씨는 뒤늦게 순애 씨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깨닫고 마음 한구석에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순애 씨는 이제 그런 후회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순애 씨가
오래된 나무 아래에 앉아 새로 산 소설책을 펼쳤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줄은 몰랐어.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자유로움이구나. 순애 씨는 이제 과거의 상처와 억울함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며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만족감과 행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돌아가 달라는 요청이 몇 번 더 있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 그날 이후로도 순애 씨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며 나날이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비록 가족들과의 거리가 생겼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자아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사연 속 이순애 씨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돌아볼 작은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롭게 올라오는 사연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실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